소프트육 아변기능사 실기 NCS 기준 예상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요게 NCS 기준으로 실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1번서부터 요거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1번서부터 요게 지금 해당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능력 단위가 14개의 능력 단위가 있어요. 여기 우리 출제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14개의 능력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열간화변에 관련된 것이 6개 있고, 냉간화변에 관련된 것이 역시 6개고요. 그 다음에 열간화변, 요것도 열간화변에 관련된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나 뭐 결함 대책. 그 다음에 또 환경 안전 관리 또 여기 또 있네요. 냉연 도금까지 있네요. 도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16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재선이나 제강보다 이제 훨씬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도 많고 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소재 관리하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열연 코일형 소재로는 어떤 강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나. 여기서는 지금 문제의 의미가 어떤 강종, 어떤 성분의 강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연 코일은 일반 강, 그래서 보통 SM45C 이하 강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0.4% 이하의 아공석 강을 주로 많이 쓴다. 이런 것이 이제 아변이 잘 되는 거죠.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연 코일의 용도, 보통 열연 코일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용, 그 다음에 건설용, 그 다음에 선박용. 건설용 같은 경우는 뭐 H빔이라든지 I빔이라든지 그런 다리 건설하는 데 쓰는 거고요. 다리나 또는 건축 구조물 또는 저런 데 쓰는 거죠. 철근 같은 거 만드는 거. 철근은 열연 코일은 아니네요. 그거는 별도로 다른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용 후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강판, 그 다음에 산업기계용, 그 다음에 각종 파이프, 즉 강관이죠. 강관 같은 거 만드는데 이런 열연 코일을 쓴다. 강종 설계할 때 아까 여기에는 성분인데 요번에는 탈산 방법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죠. 이걸 제강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림드강, 세미킬드강, 킬드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림드강은 탈산을 안 한 거. 탈산을 약탈산이라 그러죠. 약탈산. 살짝 탈산한 거. 킬드강은 강탈산한 거. 완전 탈산이죠. 완전 탈산. 완전 탈산한 게 킬드강이고, 세미킬드강은 중간 정도죠. 중간 탈산한 거다. 여기에 또 하나 더 한다고 보면은 캡드강이라는 게 있죠. 캡드강은 림드강의 일종인데요. 림드강에서 뚜껑을 씌운 겁니다. 림드강하고 똑같은 건데, 림드강에서 냉각 중 뚜껑을 씌우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갖고서는 응고시킨 것이 이제 캡드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이죠. 뚜껑을 씌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조개는 전 강계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강 공장에서 강계를 만들고 나면 꺼내는 작업이 형발입니다. 조개는 강계를 만드는 거, 형발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로 형발한 후 다시 이거를 아변을 하기 위해서 균열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균열로에서의 균열 및 분계합연기에서 아변이 필요한 슬래브. 그러니까 균열로에다 집어넣은 이런 슬래브를 뭐라고 하는가. 이제 요거 보고 그래서 분계합연 하는 거니까 분계 슬래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제강 공장에서 조개를 하면 이걸 꺼내서 균열로에 장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고서 이제 분계합연을 하거든요. 분계합연을 합니다. 분계합연을 해서 이거 갖고 뭐 블룸 또는 뭐 빌렛,
또는 슬래브 이런 것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요 조개해 갖고 분계하면 할 때 이제 균열로에 장입하는 거, 요게 신전 분계 슬래브다 얘기죠. 다섯 번째, 분계 공정이 생략되어 건물은 2분의 1로 축소되고 슬래브 제조 시간은 좀 빨라지는 거. 슬래브를 이렇게 이제 슬래브를 보는 분계 공정이 생략될 때, 아까 제가 할 때 제강, 그 다음에 조개, 그 다음에 균열 작업, 균열로 작업, 그 다음에 분계, 이렇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뭐 블룸이라든지 빌렛, 슬래브 이런 걸 생산하거든요. 이런 걸 생산하는데 지금 요 분계 공정이 생략됐다는 얘기는 요 공정을 통째로 하나의 공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연속주조 공정이죠. 연주 공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슬래브를 보고 이제 연주 슬래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연주 슬래브. 그래서 연주 공정에서 나온 연주 슬래브다 이게. 자, 연주 슬래브의 장점을 보면요. 연주 슬래브 같은 경우는 그 크기도 자유롭게, 그래서 크기도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분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특정 사이즈로만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크기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수율도 높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너지 측면, 요렇게 그런 성에너지라 그러면요, 각종 그 열하고 그런 거하고 관련됐을 때 얼만큼 에너지를 적게 쓰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성에너지 그럽니다. 그래서 성에너지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서도 이렇게 슬래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품질도 비교적 균일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이 아니라 한 가지 공정으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전 거의 그 연주에서 슬래브로 이렇게 슬래브나 빌렛 이런 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는 전 그 관계의 크기를 거든요. 7번 보면 일반적으로 100에서 300mm고, 그 다음에 크기, 요게 이제 두께인 셈이죠. 두께. 그 다음에 요게 두께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폭은 한 500에서 2300. 그러면 2300이면 한 2.3m니까 폭이 좀 상당히 넓지. 그 다음에 길이는 3m에서 13m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께보다는 폭이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길이로 이렇게 기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이게 이제 슬래브죠. 슬래브.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에 빌렛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죠. 빌렛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께하고 폭하고 차이가 없고, 또는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두께나 요렇게 두께나 폭이나 같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길고, 이런 것이 이제 빌렛이고, 그 다음에 블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조금 더 큰 형태로 장방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좀 짧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블룸이고, 요것이 빌렛이고, 요게 슬래브죠.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강판에 쓰이는 거고, 이런 거는 강봉이라든지 또는 그 철근 같은 데 쓰이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전 후판 같은 데도 쓰이고, 후판용이나 또는 이거를 다시 분계해서 빌렛이나 요런 슬래브도 만들 수 있는 거다 얘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슬래브의 크기의 제약 조건. 슬래브가 아까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제약 조건을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전 연속 주조할 때 주형의 크기에 따라서, 연속 주조 주형의 크기는 바로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두께하고 폭. 두께하고 폭이 연속 주조 요 주형에 따라서 바로
두께하고 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 공정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수입 능력이라 그런 거죠. 후 공정에서 그 얼만큼 어떤 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가열로에서의 가열 능력. 그 다음에 압연기 자체의 능력, 압연기가 어떤 두께, 어떤 크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재질상의 또는 뭐 제약 조건. 재질이 조금 강한 재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뭐 크기가 예를 들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압연이 잘 안 되니까요. 또는 어떤 거는 그 또 더 잘 되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더 잘 되는 거는 두께가 두꺼워도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소재 품질 항목을 세 가지만 쓰시고, 그래서 이제 품질에 관련된 항목이죠. 그래서 품질이니까는 첫 번째 표면 성상, 표면 성상하면 표면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 품질에 해당되는 거죠. 표면에. 그래서 표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보면 표면 성상. 그 다음에 내부의 성질, 내부의 기계적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치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치수 정밀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약간은 조금 문제가 되죠. 압연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 같은 거. 그 다음에 10번 분계 공장 및 연주 공장으로부터 대차, 트레일러 등으로 반입된 슬래브를 롤의 준비 상황, 그러니까 롤 상황에 따라서 그 준비 상황 단위로 구분하여 결정된 압연순에 따라서 가열로에 보내는 거, 가열로로 장입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래브를 미리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가열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가열로에서 나와서 이제 압연이 진행되는데요. 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여기 압연 공장이 좀 제대로 빨리 돌아가면 가열로도 빨리빨리 작동을 해야 될 거고, 만약 여기에서 수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요 가열로에서 중간에 멈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전 가열로고, 그러면 요 앞에서 가열로로 집어넣는 걸 보고 이제 야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슬래브를 이렇게 준비하는 야드라고 해서 슬래브 야드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열로라면 가열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슬래브 야드라는 얘기죠. 슬래브 야드에서 준비해서 가열로로 장입을 한다. 그 다음에 11번 슬래그의 열간 표면 흠 검출 장치. 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슬래브가 그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연주 공장에서 넘어오면요, 연주 공장에서 넘어올 때 그때 슬래브가 상당히 그 가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장입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전 HCR이라고 하죠. HCR 또는 뭐 HDR 형태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열간 상태에서 표면에 흠 같은 것이 있는가 그런 걸 하는 거. 보통 전 와전류 탐상 장치나 또는 광학식으로 이렇게 조명 갖고 이렇게 합니다. 조명 갖고. 그래서 자체 발광이나 또는 조명 광해에서 광학식 탐상기로 이렇게 탐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조금 결함이 생기면요, 그 부분은 대부분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색깔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걸 관측하는 것이 이제 요 광학식이고요. 와전류 같은 경우는 와전류로 표면의 흠을 완전히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스테인레스 강이나 고압금 강에서 미세한 표면 결함까지 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냉편 슬래브로 어떤 겁니다. 아까 열간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하는데, 냉편은 완전히 냉각된 상태죠. 이거는 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요, 자분 탐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건 침투 탐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표면 결함이기 때문에, 표면 결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분이나 뭐 와전류나 침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와전류는 전 일반 금속이면 다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재질이 다 되는 거지. 거의 모든 재질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특히 그 미세한 표면 같은 경우는 요 침투가 더 효과적이다. 와전류 같은 경우는 너무 미세한 표면 결함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잘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침투로 한다는 얘기죠. 여기 미소한 표면 결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래브의 표면을 비교적 낮고 폭넓게 용삭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깎아내는 걸 말합니다. 녹여서 깎아내는 걸. 그래서 요 용삭을 보고 스카핑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카핑. 그래서 스카핑도 열간 스카핑이 있고, 열간이 있고, 냉간이 있죠. 냉간 스카핑. 열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즉,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열간 스카핑. 그 다음에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걸 보고 냉간 스카핑 그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14번의 요 스카핑 방법, 이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설비를 이용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이용하는 거는 기계 스카핑 또는 머신 스카핑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수동을 하는 거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핸드 쓰죠. 그래서 핸드 스카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5번 다음은 슬래브의 결함에 대한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해당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후 공정 또는 고객사에서 사용 시 유의한 결함으로 고객 불만의 경우, 자, 1번 같은 경우는 유의한 결함이니까요. 유의한 결함이면은 여기에 주로 저기 후 공정에서 나오니까 크랙 같은 것이죠. 크랙 같은 거. 그래서 크랙이라든지 이런 개재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 대비 실적이 미충족하는 경우, 요구 같은 경우는 지시 대비 그리고 치수나 형상 불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사하고 규격하고, 이거는 요구하는 거하고 요구하는 측하고, 아까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의 규격하고 그거하고 모두 미충족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거는 내부 결함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부 결함, 이런 건 내부 결함, 이런 거는 표면 결함, 이거는 표면 결함, 이것이 내부 결함, 이것이 표면 결함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형상 결함, 형상 결함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결함 코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함 코드를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표현하는데, 이때 요 두 번째 것이, 요것이 1, 2 두 번째 것까지가 여기가 결함이에요. 결함명을 이렇게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결함에 대한 가치 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결함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결함에 중요한 결함이냐 아니면 그다지 안 중요한 결함이냐,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결함 평점입니다. 결함 평점이고, 그 다음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거 위치 코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결함명 코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점 코드, 그 다음에 4, 5, 6 요 세 개가 위치 코드를 나타낸다. 자, 슬래브 검사 시 결함 제거가 불가하고 해당 결함 부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몇 등급, 여기에 요런 평점 같은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2등급 판정합니다. 2등급이면은 거의 불량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완전 불량을 갖고서는 도로 돌아가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의 내부 결함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 내부 결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편석 같은 것 또는 비금속 깨제물, 블루홀, 백점, 파이프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래서 편석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 편석, 그 다음에 비금속 개재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로홀 같은 거, 기공이 되겠죠. 기공. 그 다음에 또는 뭐 백점 또는 뭐 파이프 이런 것 등이 전 대부 결함에 해당된다. 다음은 슬래브의 형상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에 해당되는 결함의 명칭을 쓰시오. 자, 형상이 지금 요거는 이렇게 휘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보로 이렇게 이제 긴 쪽으로 이렇게 휘었다고 해서 이제 롱보 그렇게 표현합니다. 롱보. 그래서 요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휜 겁니다. 위아래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건 위아래로 휜 것이 아니라 옆 한쪽이 원래는 이렇게 반듯해야 돼요.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휜 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고 이제 이렇게 좌우로 휜 거, 이거는 상하로 휜 거거든요. 상하로 휘어졌다 그러면 상하로 휜 거는 전 롱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로 휜 거, 좌우로 휘어 있는 거는 전 캠버 그렇게 표현합니다. 캠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직각이 되는데 여기는 직각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전 직각도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정상적이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절단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수직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각도 불량하고는 틀립니다. 직각도는 요렇게 된 형태인데 요거는 좀 두께와 관련됐을 게, 요거는 좀 단면 수직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하고 길이가 안 맞는 거죠. 한쪽에 길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테이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길이 차이가 안 나는 건 테이퍼. 그 다음에 20번. 스카핑한 주편의 검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 방법에 해당되는 결함을 두 가지씩 각각 쓰시오. 결함을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건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합쳐서 두 가지는 얘기. 자, 양측면 모서리에 측정기를 고정시킨 후 측정기 줄과 슬래브의 최대 간격을 스틸자로 측정하는 결함. 즉 요렇게 된 거죠. 양측면 요렇게 있으면 양측면 모서리 요쪽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자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줄자하고 요 줄자가 팽팽하게 폈을 때 요거와 요 사이의 간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 반듯하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을 텐데 없을 텐데 만약 휘어져 있다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래요. 아니면 자, 약간 요거를 지우고 이것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줄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간격 차이가 틀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최대 간격을 요거 줄자 했을 때 이때 여기를 스틸자로 이렇게 별도의 자로 다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롱보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 모서리에다가 직각자를 이용해서 슬래브와의 공차, 즉 이런 겁니다. 요렇게 측정하는 거죠. 요거를 새로 다시 뭘로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직각자를 이렇게 대는 거죠. 직각자를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직각자 90도로 되어 있는 요런 자를 말하는 거죠. 요 90도 되어 있는 자를 여기다 대보는 겁니다. 대봤을 때 이것이 만약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 있으면요. 이렇게 휘어 있으면 좌우로 휘는 걸 말하는 거죠. 좌우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직각이 안 맞겠죠. 직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전 캠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번. 슬래브 검사 후 실적 압력 방법을 다음에서, 입력 방법을 다음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래도 요게 먼저 들어가겠네. 요게 들어가고 이것이 맨 마지막이겠네. 결과 등록이. 1번이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야드 관리. 아까 요 슬래브 야드 있었죠. 슬래브 야드. 그 야드 관리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L3라는 게 있습니다. L3에서 슬래브 장입 정보를 열현 L2 PDI 픽스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준 걸 말한다. 즉 어떤 것을 갖다가 장입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확정 지시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실제 그 대부분 거기 과드 야드 그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화면에 이런 확정 지시서예요. 그 다음에 A1 테이블 상에 들어오는 슬래브를 장입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장입 불가한 것이 판정하는 기준. 그러면 전 장입 가능이냐 불가하냐 반응하는 거니까 장입 기준에 해당되는 거죠. 장입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확정 지시서를 받고, 여기서 확정 지시서를 받아서 A1 테이블 상에서, 여기 A1 테이블 상에서 평량할 때, 평량이라는 얘기는 무게 측정을 말하는 겁니다. 무게 측정. 그래서 장입 기준 중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슬래브, 이런 거는 전 중량 이상제죠. 그래서 중량 이상제 그렇게 말합니다. 중량 이상. 그 다음에 확정 지시서를 받고, 여기서 확정 지시서를 받아서 A1 테이블에 진입한 후, 아까 여기서 와서 A1 테이블 전 바로 장입 테이블 직전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온 후, 그 다음에 검사해 갖고 장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장입 기준을 이런 거나 이런 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 즉, 불합격을 말하는 거죠. 불합격한 슬래브를 보고 그래서 결번제 그렇게 봅니다. 결번제. 그러면 저 요런 만족하지 못하는 여기까지를 보고 이제 결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이 그거죠. 그래서 장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슬래브와 정보의 실물을 처리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결번이고 여기에 결번에 해당되는 재료가 바로 요 슬래브를 보고 결번제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24번 소재 야드 관리 항목 관리의 목적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야드 관리 하는데 앞에서 아까 야드 관리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왜 하는가. 그래서 아변의 예정 정보를 우선 먼저 확인하는 거죠. 아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전 그 크기 같은 거 그런 걸 바로 이제 요 밑에 있죠. 그래서 슬래브의 각종 정보하면 뭡니까? 강종이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정보와 실물을 그러고서 이제 실물을 실제 확인을 하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장입 기준에 맞는가. 그래서 장입 기준에 안 맞으면 결번 처리해 갖고서는 도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입하기 전에 결번 처리 작업에 이런 거는 전 그 불량 재질이죠. 불량 재질은 전 도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상 발생했을 때 바로 결번제를 그 별도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24번 열간압연 시 슬래브 표면의 청정을 하기 위한 스카핑의 방법. 아까 열간 스카핑, 냉간 스카핑, 그 다음에 핸드 스카핑 그렇게 있었습니다. 열간이나 냉간 스카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머신 스카핑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25번 분기압인기 라인 또는 연주 정정 라인에 설치하는 스카핑 방법은 분기압연기니까 뭡니다. 분기압연하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분기압연을 하기 위해서는 가열한 상태죠. 그 다음에 연주 정정 라인, 연주 공장에서 정정은 교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정이나 또는 치수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전부 다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전 열간 스카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 정정 라인 또는 연주 정정 라인 또는 열간 슬래브 야드 등의 설정. 분계 정정 라인 같은 경우는 분계 하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주 정정 라인, 이 연주 정정 라인에서도 연주 정정이 중간도 있고 여기서는 전 끝났을 때는 말하는 거죠. 끝났을 때 라인. 그 다음에 슬래브 야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온도가 많이 식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냉간 스카핑이나 또는 뭐 핸드 스카핑을 많이 쓴다. 주로 이제 냉간 스카핑을 이렇게 쓴다. 27번 다음 그림은 아변 반제품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당되는 반제품 명칭을 쓰죠. 그렇죠. 여기에 제강 공장이죠. 제강 공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런 형태는 보면 장방형 형태를 보고 블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각형 형태를 보고 빌렛 그러는 거. 그 다음에 판재 이렇게 형태 있는 거 보고 이거 보고 슬래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슬래브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보통 이물질 같은 경우는 뭐 스카핑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산소에 의한 스카핑, 용사고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각종 나이프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즉 그 부분만 절단해내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제거 나이프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없애는 거. 그 부분만 없애는 방법. 절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다음 그림은 형광 강편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강편 명칭을 쓰신. 이거는 전 각종 형광하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H형광이죠. H빔을 말하는 거죠. H자 모양이기 때문에 H빔. 요거는 L자인데 L형광이라고 안 하고 기역형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역자으로. 가끔 보면 요거를 L형광으로 쓴 경우가 있거든요. L형광이 아니라 기역자 형광입니다. 기역형광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디귿자 모양이죠. 이렇게 세우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자 모양이고, 요거는 우리 기차 레일 모양이죠. 기차 레일. 그래서 요거는 전 궤조 또는 기차 레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궤조 또는 기차 레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시트 파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는 마치겠습니다.